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마늘은 9월과 10월에 심는 재배가 어렵지 않은 보너스 작물입니다. 올해 가을 농사 마지막으로 파종하게 되는 10월은 마늘을 심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마늘 파종 시기를 앞두고 마늘 품종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마늘 씨앗을 고르는 요령은 마늘 쪽이 너무 작은 것은 생육도 좋지 못하고 통 큰 마늘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씨마늘은 마늘 한쪽의 무게가 5g에서 7g 정도의 크기가 종자용으로 적합합니다. 마늘은 9월과 10월에 심고 월동을 하고 6월에 수확하는 재배 기간이 긴 작물이라서 작은 텃밭 농부들은 10월에는 텃밭에 가을 채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마늘 심을 공간이 없을 겁니다. 심을 공간이 없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김장 채소 수확 후에 마늘 파종은 땅이 얼기 전 12월에 파종을 해도 실패 없는 통마늘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도 작년 12월 20일경에 김장하고 남은 마늘을 심어서 아주 굵은 마늘을 수확했답니다. 마늘은 심는 지역에 따라 품종도 달라지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난지형 마늘을 9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심고 있고요. 중부지방에서 심는 한지형 마늘은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 마늘은 따뜻한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마늘 씨앗 선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품종을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 재배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기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생리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씨앗 선택이 잘 되어야 마늘 농사를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처럼 지구 온난화로 가을 기온이 높을 때 마늘을 일찍 심었을 때에는 마늘 생육이 불량해지고 높은 기온으로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늘 생육의 온도를 잘 체크하고 파종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마늘 생육 최고의 온도는 25도씨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의 수확량은 씨마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한지역 마늘은 4g에서 5g 정도가 좋은 씨마늘이고요. 난지역 마늘은 5g에서 7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 씨가 너무 크면 벌마늘이 되기 쉽고요. 파종 전 쪽을 하나하나 분리하지 않으면 기형 마늘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양한 마늘 품종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품종은 대왕 마늘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늘이 올해 마늘종이 올라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마늘이 상태가 아주 건강해 보이죠? 대왕 마늘종은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고요. 요리했을 때 두툼하고 아삭해서 식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꽃을 감상하려면 종을 뽑지 않고 키워주면 동그란 보라색 꽃송이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시장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관리가 잘 되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장마가 끝났을 때까지 수확도 못하고 40일 동안 방치된 모습인데요. 마늘 수확 시기와 블루베리 수확 시기가 겹쳐서 블루베리 수확하느라 텃밭을 돌보지 않았더니 이렇게 잡초밭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먼저 풀부터 뽑아내고 마늘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늘은 크기도 효능도 10배 높은 맛도 순한 코끼리 마늘인데요. 마늘 크기가 워낙 커서 부르는 이름도 대형 마늘, 황제 마늘, 무치 마늘이라고도 합니다. 마늘은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효능이 높은 건강식품입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일반 마늘보다 코끼리 마늘에는 20%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마늘 향 때문에 마늘을 먹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코끼리 마늘의 냄새는 일반 마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은 순하고 영양 성분도 높아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알리신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효능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요. 코끼리 마늘 하루 섭취 권장량은 하루 3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코끼리 마늘 재배 요령은 흙에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넉넉히 넣고 밭을 준비합니다. 뿌리가 굵기 때문에 토심이 20cm에서 30cm 깊이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코끼리 마늘을 심을 때 일반 마늘 깊이로 살짝 흙이 덮일 정도로 씨앗을 파종했는데요. 호미로 캐려다가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삽으로 캐내고 있습니다.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가 장마를 한참 지난 후인데요. 마늘이 썩지 않고 버티고 있었네요. 마늘 좀 보세요. 엄청 굵지요? 마늘 껍질은 다 썩어서 없어졌고요. 마늘 알맹이만 남아있는데도 마늘이 싱싱하네요. 코끼리 마늘은 이런 모습입니다. 마늘종이 올라왔을 때 종을 몇 개만 뽑아서 맛을 보았고요. 나머지는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종을 뽑지 않았는데요. 종을 뽑아주고 키우면 마늘이 훨씬 더 굵어집니다. 코끼리 마늘을 심는 시기는 마늘 싹이 나오기 전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쯤까지 심는 것이 좋고요. 밭이 없다면 조금 늦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깊이는 5cm 정도로 심어줍니다. 마늘 간격은 마늘 잎도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20cm를 띄고 심어야 합니다. 코끼리 마늘의 생육 온도는 18도에서 20도일 때 가장 잘 자라고요. 25도 이상 고온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고 잎이 마르기도 합니다. 마늘을 풀 속에서 꺼내와 보았는데요. 하나도 썩지 않고 무사히 버티고 있었네요. 코끼리 마늘 씨앗을 이웃 농가에서 나눔해 주셔서 작년 12월쯤에 씨앗을 파종하고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수확까지 해보았는데요. 일반 마늘보다 자람새도 좋고 병충해도 강해 보여서 키우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마늘 수확 시기를 마치고 종을 뽑고 키웠다면 마늘통이 더 커지고 껍질도 뽀얗게 있어서 보기에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폭우와 긴 장마에 썩지 않고 버텨낸 마늘들이 대견해 보이지요. 그리고 마늘 크기도 균일하게 잘 자랐네요. 씨마늘로 보관하는 방법도 잠깐만 알아볼까요? 마늘이 워낙 커서 수확 후 씨마늘로 사용하려면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빈 박스를 준비하시고요. 박스 안에 신문지를 깔아주고 씨앗이 서로 붙지 않게 한 알 한 알 놓아주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보관합니다. 대왕마늘을 먹는 방법은 흑마늘로 발효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왕마늘은 열을 가하면 단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조림으로도 맛과 풍미가 좋고요.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구워도 맛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얇게 썰어서 볶음 요리로 사용하면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깔끔하고 크기도 커서 먹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마늘 품종 중에 크기도 효능도 좋은 대왕마늘 알아보았는데요. 자람새가 좋아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꽃의 색감과 모양도 예뻐서 꽃을 보는 즐거움까지 있어서 저는 몇 알만 살짝 맛보고 모두 씨앗으로 정성스럽게 모셔두고 있답니다. 올해에도 김장 채소 수확 후에 퇴비를 듬뿍 넣고 씨앗 파종을 12월에 해보려고 합니다. 대왕 마늘은 잎과 줄기가 두꺼워서 겨울에 영하의 온도로 내려갔을 때 잎이 축 늘어져서 살 수 있으려나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요.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속잎이 나오면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늘 재배와 씨앗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산골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